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디입니다. 4월 14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5%, 미국 30년 기준 모기지 금리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6.27%입니다. 예대 마진 1.27% 정도 차이 나죠. 우리도 이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2.5%, 그리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한번 보니까 4월 13일자로 낮은 곳은 3.64, 높은 것은 4.75, 뭐 이렇게 각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3.74%도 있고, 기준금리 3.7%라고, 30년 기준 주담대 3.7%라고 잡아보면은 예대 마진 1.2% 정도 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2.5%던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예요. 뭔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어요. 기준금리 숫자만 높게 찍혀있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하지 않더라. 뭔가 센 놈이 오고 있는 느낌. 어부는 태풍이 오기 전에 출항하지 않는다. 뭐 낚시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거래량 2,000건을 넘어서는 거래량,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해서 43,959건. 역대급. 다음 주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지금 많아요. 전세 물량 15,000건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월세 물량도 연초 대비 거의 한 8% 정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 전체 임대 물량 3만 건에서 2만 5천 건대로 15% 정도 매물이 감소해 있다는 부분, 그래도 많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 봅니다. 아파트 거래량 98건.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거래량 많아요. 요거 주간 단위로 환산했을 때 이번 주 한 560건 정도 나올래나? 빨리 470에 한 진짜 560건. 이번 주 지난주보다 또 살짝 늘어나는 느낌. 거래 일수가 하루 적기 때문에 4월의 거래량은 3월의 거래량에는 미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거래량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천 같이 한 400건대까지 나올래나? 그 정도까지 나와줄 것 같습니다. 3월 그리고 4월달 일일 거래량까지 지금 나타내놨습니다. 요게 지금 그 이전의 수치들을 뛰어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구 방송을 찍다 보니까 마이너스 30%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주간 실거래 지수는 지금 많이 반등해 나가고 있지만 하락률은 그렇게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좀 제법 이루어졌다. 그래서 고점의 가격이나 이런 것이 명확해졌을 때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30%. W49평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뒷조사를 해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명확한 고점, 다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과 견주어 봤을 때 명확한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락률로 표시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동부 올림픽 타운 41평형 근래 거래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 가격이 25% 정도 빠진 모습. 해운대 자이 1차 1억밖에 안 빠졌어요. 고층으로 넘어갔는데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10억 5천. 이제 22년식 아파트들로 시장에 제법 거래가 되죠. 해운대 한신휴 플러스 고점 대비 10%밖에 안 빠진 모습. 더샵 센텀파크 좀 비싼 아파트들 거래 공백들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머지 30%, 35%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졸지에 좀 비싸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요거 하락률들 눈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좀 근래 좀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은 중고층을 40%, 고점 대비 40%, 물론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부풀려지지 않았더라면 아주 괜찮게 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25%, 30%. 30%의 고층. 요런 것이 가장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이니까요. 혹시라도 산다면 너무 비싸게는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태풍이 저는 멀리서 다가오는 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또 그렇지 않다고, 위기가 다 지나간다고. 요 근래 우린도 그렇고 증시가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증시 다음은 뭐다? 그 다음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는 뭐 상업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이거 어마무시하게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들려오는 소문들이 흉흉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 잔잔한 바다에서 한층 손쉽게 낚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0%가 고착화되는 모습. 얘는 뭔가요? 3위비치 33평형. 요거 머리 좀 썼나요? 이게 좀 이상한데요. 33평형 맞나요? 평수가 잘못 신고되었나요? 거래 가액이 그래도 10억 전후에 거래 가액이 되었었는데 5억 2,500? 이건 직거래라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근래 가격이 매매 가격이 보통 10억이었는데 30% 3억. 3억. 그 둘 중에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가격이 너무 낮춰져 있네요. 얘들은 나중에 아마 거래 취소가 되거나 아마 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조금 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렵게 가겠습니까? 네, 나머지 30% 센텀 리버 SK뷰 고층의 30% 아주 요즘에 일반화된 그런 형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참 이게 좀 변화무쌍한 내용들을 일상 다뤄드리면은 더 좋을 텐데 시장이 너무 안정화되었다, 너무 평온하다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 네, 그런 느낌. 뭐 어떤 아파트인지 찍고 보면은 웬만하면 30%거든요. 이거 조금밖에 하락 안 했네 싶어가지고 보면 연식이 가장 최근이라서 이 고점도 한번 제대로 찍어보지 못한 곳이라든지 거래 공백이 있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30이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네,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너무 없어서 이제 그만 좀 쉴까? 그만 좀 쉴까? 시험 할까? 일일 브리핑은 계속 하는데 뭐 주말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울산을 다뤄드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또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조회수만 좀 더 올라오고 이러면 좀 고생스럽기는 하더라도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먼저 반등하고 있는 세종시라든지 이런 것들 다뤄드리면 꽤 볼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을 모습을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곳이 따라오는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근데 안 찾아봐도 흐름은 똑같이 갑니다. 흐름은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큰 변화가 생기면은 또 제가 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뒷부분 3억. 워낙 3억짜리 이상도 거래가 많이 되어서요. 건당 거래 대금은 2월달 피크 이후로 지금 거래는 많이 3월달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싼 아파트들은 그 이전만큼 거래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빙하기 3,000건 돌파를 할 것인지 이거 아주 관전 포인트죠. 1번 돌파하고 쭉쭉쭉 나아간다. 정말 제가 지난번 제목 달았다시피 1,000건 수준의 거래 당기던 것이 2,000건이 되고 그 다음에 4,000건이 되고 그 다음에 6,000건이 되고 이런 식이면 과거처럼 찐반등 인정. 근데 그거 아니죠. 뭔가 좀 요거 이한 작년과 같은 조금 더 봉은 높아질 수 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시장이 그렇게 큰 힘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의 비중이 40%, 3억 이상 웬만하면 진짜 대출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집을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싼 대출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4억, 5억 대출 내는 것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빚은 갚는 거 아니야? 이런 그 말에 혹시 너무 세뇌되어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무사하신가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17% 정도 수준까지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고요. 분양권 좀 그렇게 살아나지는 못해요. 전매 해제 이후에 대구는 폭발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요. 워낙 마피가 많으니까 그에 비해서 부산의 시장은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 네, 17건 중에서 5억 이상 새로운 아파트들도 전매 해제 이후에 거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5억 이하가 대다수의 거래라는 것. 전세 거래량 104건. 거래량은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는 부분. 요 부분만 보시면은 730 같은 날짜. 휴일이 하루 더 있었던 3월달 방송 내용을 봐도 788. 휴일 개수가 똑같이 4일이었던 2월의 방송을 보면은 875. 그 한창 때 대비 지금 거래량 2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거래량은 더 안 좋아진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뭐 1년, 2년 더 있으면은 이제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3년 내로 처분해야 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도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역전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매 처분되는 물건들도 나올 수 있고 뒤에 산적한 문제들이 계속 많이 있다라는 부분.
평균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전세가가 받쳐줘야 된다. 그러려면 전세가가 받쳐주려면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금리를 억지로 떨어뜨린다? 지금도 물가가 높아요. 물가 수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근데 금리를 여기서 팍팍 떨어뜨린다? 정말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일부 소수의 투자자, 무리해서 한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소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못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전 국민이 물가로 인해서 같이 고통을 나눠야 된다. 야, 그렇다면, 나도 소수에 뛰어들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것 같아요. 전체 임대 거래량은 예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 1월달에 너무 많이 위축되었죠. 매매도 그렇고 모든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나마 조금 상황은 나아진 걸로 보여지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